네,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학폭 시간이 또 돌아왔네요.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조금 무겁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겁게 가는데요. 이제 우리가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은 저번에 따라 붙는 법이라고 해서 이제 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학교 폭력이 발생할 시 이제 형법의 실제 절차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소년 사법 처리 절차가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고 있죠, 그죠? 소년 사법 처리 절차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으로 들어가면 절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일단 그림이 보시면 가해 학생이라고 있습니다. 좀 그림이 좀 이게 눈매가 매섭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거는 뭐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이렇게 원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가해 학생이 당연히 이제 형법, 형사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찰서로 당연히 가겠죠, 그죠?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겠고요. 이제 경찰이 조사할 때 이제 크게 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4세 미만이냐, 아니면 14세 이상이냐, 이렇게 되겠죠. 14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되고요. 14세 미만이 되게 되면 이제 가정법원 소년부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이다, 그 다음에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까지가 되겠죠. 중2까지가 보통 14세 미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3부터가 이제 15세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만으로 따지기 때문에. 자, 두 가지 길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일단은 우리가 뭐 중2 또는 뭐 14세 미만이라 그러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렇게 이제 송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호처분을 받게 되죠.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요. 뭐 그 처분 자체를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뭐 보호라는 자체가 이제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처분을 받는다라고 해서 보호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고요. 이제 15세가 되는 중3부터 물론 이제 15세가 아니어도 아주 막중한 소년 사범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검찰로 송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 조사해서 다시 이제 검찰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판단해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지 아니면은 법원으로 기소할지. 저번에 한번 법원으로 기소하는 측은 누구냐면 반드시 검찰이 기소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검찰이 법원으로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것인지를 갖다가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또 이렇게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게 되면 그나마 나은 거죠. 지금 이제 아래쪽에 화살표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가장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계속 아래 가정법원 소년부로 화살표로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게 되면 이건 아주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좋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직선으로 하게 되면 검찰이 법원으로 기소하게 되고 법원은 당연히 이제 마지막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소년원이라든지 또는 징역이라든지 또는 뭐 형법에 따라서 벌금이라든지 뭐 등등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형사처벌 마지막에 받는 것이 되겠죠. 절대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이제 이 형사처벌을 받는 가장 낮은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김천교도소 같은 경우에도 이 형사처벌을 받는 고등학생들 많이 가는 곳이죠. 소년범들을 수용하는 교도소, 유일한 교도소가 되겠죠. 김천교도소가 있고요. 그쪽은 당연히 우리 학생으로서는 가지 않아야 될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다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호처분을 내리는 그런 단계로 가는데요. 지금 소년 사법처리 절차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지만 실제로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당해보게 되면 정말 이곳으로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 정말 힘들고요. 힘들다는 걸 뛰어넘어서
학생으로서 당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에 일반 어른들도 어떤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 간다는 것은 상당한 위압감이 드는 곳이죠. 경찰서 가는 것도 우리는 일반인들은 두려워하는데 검찰까지 간다고요? 이거는 일반인들도 검찰에 간다 그러면 일단은 주눅이 드는데 학생, 그것도 뭐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 검찰로 간다는 것은 상당한 위압감, 그 다음에 두려움, 인생에서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라면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법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아마 인지하실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형법으로 처리되는 일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최대한 학교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계속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셔야 되고요. 가해자 부모님들도 피해 학생과 피해 부모님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되겠죠. 왜 그래야 되냐면 이렇게 지금 형법으로 안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형법으로 가는 게 왜 갈 수 있냐면 보통의 이 가해자 부모님들이 이것 가지고 무언 형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이 꽤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다, 우리 아이가 뭐 이런 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 시 형법에 따른 처벌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표에 보시면은 상해, 폭행, 협박, 약취, 유인, 모욕, 재물절취, 이게 이제 형법상 용어입니다. 학교 폭력상 용어가 아니고요. 형법에 어른들이 지금 교도소에 가는 형법상의 용어가 바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유인, 모욕, 재물절취거든요. 그럼 이것이 이제 학교폭력법에서는 이것이 학교폭력법에서는 똑같이 용어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폭력이라고 하는 말이 상해, 폭행, 협박, 약취, 유인, 여기 다 신체폭력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세부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모욕, 언어폭력의 모욕, 명예훼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물절취는 학교폭력에서는 금품갈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학교폭력의 용어와 그 다음에 어른들이 받는 형법상 용어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똑같은데 단순히 뭐가 다르냐? 형법으로 이제 미성년자가 아닌 어른들이 받는 형법, 청소년이기 때문에 받는 학교폭력, 이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지 결국은 경찰서에 가게 되면 학교폭력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찰서에 가게 되면 결국은 상해죄로 가는 거예요. 상해죄. 그죠? 학교폭력에 의한 신체폭력으로 안 가고요. 신체훼손시키면 상해죄, 폭행이면 폭력죄, 폭행죄 이렇게 가는 겁니다. 폭행죄면 특수폭행 이런 식으로 가지고죠. 굉장히 경찰서에 가게 되면 학교폭력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어른들이 당하는 모습과 똑같은 행동으로 처벌받는 것이죠. 대신 이제 교도소라는 것이 수갑을 찬다는 것만 없을 뿐이죠. 근데 우리가 아주 중대한 죄를 지은 중2 학생이 옛날에 사건이 있었죠, 그죠? 자, 사건이 있었죠, 그죠? 네, 그러한 사건인 경우에는 아주 엄중하게 판사님들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합니다. 워낙 요즘 학교폭력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법도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절대적으로 학교폭력법 안에서 해결돼야 되지 학교폭력법을 벗어나서 형법으로 간다. 즉 경찰서에 고소를 당한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보통 형사 고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해 학부모나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해 부모님이나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부모로서 가해자 부모로서 용서를 구하면은 굳이 이렇게 형사 고발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막말로 배째라 그러는 부모님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아이를 이렇게 경찰서 또는 검찰로 다니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따라가거든요.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께서 저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거기서 배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학교폭력 아주 무거운 주제에서 우리 학생들이 형사고발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하고 학생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학교폭력 발생 시 이제 생기부에 어떤 기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